네, 이번엔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석우 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좋습니다. 네. 대부분 구성 종목들이 의외로 시장에 요즘 IT가 워낙 이야기들이 많은데 IT 관련 기업은 하나 정도 있는 것 같군요. 네. KG이니시스. 나머지 네 종목은 산업재. 좀 무거운 네. 그런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괜찮은데 점검을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포트 내에 있는 종목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5종목을 저희 포트 내에 가지고 있는데요. 대림산업이 23.6%. 요거 좀 아쉬운 게 지난주에 10만 원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다소 좀 밀리면서 다시 23%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증권이 2%, KG니시스는 좀 길게 들고 가고 있는데 1.3%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최근에 편입을 했었죠. 6%의 수익률, 한진해운이 3.2%. 지금 현재 보니까 조금 더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이 시장 전반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수익률을 좀 높여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자, 로또케미칼이라고 주셨어요. 롯데케미칼입니다. 로또 같은 종목이면 참 좋겠는데.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자, 일단은 좀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도 나름 시장 틈새를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에는 그럼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포트폴리오 전략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요, 저희 종목을 좀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할까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휴일로 인해서 하지 않았어요. 2주 전에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설 연휴 전에. 신규 편입한 종목이라든가 내부에 있는 종목 한 종목씩 좀 편입 상태와 지금 현재 상태를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한진해운인데요. 잠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제가 이 종목들 가져나왔을 때가 상당히 우려가 많이 있었을 때인데요. 하지만 지금 상태를 한번 보시죠. 최저점 근방에서 매수 상태가 잘 진행이 돼서 수익률,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 넘는 수익률까지 좀 보여줬었습니다. 12,000원 근처까지 가지고 가면서 10% 넘는 수익률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서 약간 편입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포트 편입에 대한 부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바로 요 날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 편입가 지키겠습니다. 11,1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시초가 출발이 뚝 떨어져서 시작해서 1,850원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률이 조금씩 나오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한 10% 넘는 수익률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왜 이 종목을 좀 편입하느냐. 그때 좀 말도 좀 있었지만은 지금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민감한 가장 큰 문제는요. 경기가 활성화가 되느냐.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요건. 세계 경제가 다 활성화가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만 동떨어질 필요가 있느냐. 바로 그 부분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같이 동참할 가능성. 다소 엔화 문제가 좀 있어서 주변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면서 하락을 좀 했는데요. 저점은 이미 다지면서 어디에서 살 건가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최근 흐름에서 놓고 보면은요.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대림산업이네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요.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특히 투신의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요. 지금 흐름 안에서는 저점은 다졌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상태 이하 11,000원 초반 근방이면은요. 역시 저가 매수 상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관점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전, 롯데케미칼. 한번 이때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화학주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레포트도 좀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죠. 지금 작년 중반 이후에 최고점까지 올라오는 상태를 보여주면서 더군다나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양봉. 즉 추세가 강화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양봉에선 계속 늘어나다가 현재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죠. 이런 상태에서 놓고 보면은요. 최근의 흐름은 역시 긍정적인 흐름 안에서 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지금 장기간의 박스권 상태의 상단 부분에서 이렇게 노크하고 있고 양봉이 계속 난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글쎄요.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종목이 주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현재 6%의 수익률, 7%의 수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저점 매수로 추세 구간
여기에서 1, 2%만 더 올라가는 종가만 형성이 되면은요. 한 6만 5천 원 정도 되겠죠. 예, 이 추세 강화가 되면서 상승 추세로 돌입될 수 있는 주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꼭 롯데케미칼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죠. 대림산업 같은 경우 좀 아까웠습니다. 저희가 방송 잠깐 쉬는 동안에요. 96,000원 넘어서면서 목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요. 다시 한번 눌립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놓고 다시 87,500원의 저점을 다진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다른 건설주라든가 이런 종목에 비해서 더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 건설주라든가 화학주가 올라가면 대림산업이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꼭 포트에는 가지고 가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같은 맥락으로 대우증권이라든가 다른 종목이 있는데요. 역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들어있는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들을 쭉 한번 다시 리와인드 해봤습니다. 다시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번 주에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시겠습니까? 예, 시장이 우리가 지난주 한 주 쉬는 동안이요. 변화가 된 거 분명히 보입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우량주, 중형 우량주 같은 경우 보유하고 혹은 매수 후 보유, 즉 바이 앤 홀드라고 하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구정, 설 연휴 전에는 시장이 이렇게 강했던 적이 별로 없었다. 그것은 기업이라든가 다른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자금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팔는 흐름, 그리고 매수세는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상황 안에서 놓고 보면은 구정 이후 외국인이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매수도 좀 보이고요. 기관도 매도세 중간중간 나오지만 점차 변화되는 모습, 수급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시장은 향후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율, 엔화 환율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가격 반영이 이미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대자동차라든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자동차주들이 엔화가 좀 고공권에 있다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좀 올라오는 흐름 좀 보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엔화가 이제 100불까지 더 올라가겠느냐? 올라가 봐야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겠지. 100엔이죠. 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지라는 선취매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엔화 환율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0엔대까지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뱅가드 이슈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계속 매를 좀 좀 아프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 나왔으면은 향후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가격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외국인의 매수가 돌아섰다라는 부분인데요. 뱅가드 펀드가 분명히 매도가 400억에서 700억씩 매일 나오거든요. 그런데 매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매수가 들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뱅가드 펀드 이외에 저가 매수 외국인이 등장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악재 요인이 서서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변화가 됐다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네. 주도주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온다면, 그리고 거래량 상당히 부족한데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좀 2000포인트 근방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요번에는 2000포인트 넘어서서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어디에서 버릴 건가? 이것을 얘기해야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즉 저점 어디에서 사서 얼만큼 끌고 갈 건가를 생각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트도요.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올라가다가 좀 밀리고 이래가지고 좀 주요 지지대에서 하나씩 편입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전략 이번 주에는 이서우 부장의 가상의 포트폴리오 5종목은 변화 없이 그냥 유지를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벌써 다 아셨네요. 아니, 매수 보유 이건데 그러면은 매수를 추가로 하실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걸 좀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예. 단기, 중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주일치의 이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IT 부분에 많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뭐 이렇게 쫓아서 매수하는 그리고 매매하는 전략도 필요하지만은요.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요. 중기적인 흐름에 업황을 보면서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포트폴리오에 있는 5종목 대림산업이라든가 대우증권 롯데케미칼, 한진해운, 산업재라든가 경기 민감주인데요.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KG 이니시스, 코스닥의 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신규 편입 종목은 없는데요. 제가 잠시 정리한 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제가 예고를 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편입할 건가 그 시점만 보고 있었는데요. 향후에도 이들 종목 위주로 저는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닥 확인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죠. 왜냐면은요, 해외 전반적인 경기는 돌아섭니다. 우리나라 증시 경기 안 돌아선 거냐? 그러면 또 혼자 디커플링 계속될 거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다만 최근에 뱅가드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엔화 관련 이슈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잠깐 눌렸다라고 보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화학, 건설, 증권, 조선해운, 기계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대우조선해양 편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종의 기미가 안 보이네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종목도 향후에는 긍정적인 모습에서 저희가 저점 매수 편입을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대림산업 저희 포트에 편입되어 있고요.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대우증권, 한진해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들 종목에서 좀 조정 시에는 적당한 지지선에서 편입을 시도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테마 관련해가지고 오늘 한 가지 변화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자결제 관련주 저희는 KG 이니시스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단알의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네요. 하지만 KG 이니시스도 좋다고 보고요. 영화 관련주에 대해서는 12월 달부터 상당히 좋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1월, 2월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다만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워낙 저가주 아니면 거래량이 많이 안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편입을 하는데 이들 테마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 그리고 일본의 태양광 관련주 연중 고가 그리고 작년의 고가도 돌파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동조화가 향후에는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OCI라든가 S에너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다음 주에라도 좀 적정한 매수가 오면은 편입 대상으로 한번 삼을 테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전략 오늘은 기존 종목을 가지고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이서구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